오늘부터 이제 방학 커리큘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희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절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뭐 시작하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저기 14가 57이고 1월달에 너네가 해야 되는 수업 날짜와 2월달 너네가 해야 되는 수업 날짜야. 오늘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총 몇 회? 총 31회야. 31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총 31회가 진행이 될 거고, 제가요, 이렇게 하려고요. 이제 원래 제가 원래 방학 특강은요, 방학 때나 특강, 제가 방학 특강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때는요, 강의 촬영을 안 해요. 원래 안 해요, 제가 강의 촬영을. 너네 요즘에 강의 보면서 유튜브 보셨던 분은 좀 느끼는 바가 없니? 느낀 바가 없니? 지금 유튜브 보면은 조회수가 막 기본으로 15회 이상은 쭉쭉쭉 넘어가잖아요. 모든 강의 15회 이상 넘어가거든요. 이제 누군가는 이제 학원에 안 다니지만 보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방학 특강하고요, 내신 대비 때는 강의를 찍지 않아요. 원래 강의 찍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안 찍으려고 했다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 수학화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으며, 그죠? 수학화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으며, 수학 원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생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의 복습이 충분하게 필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너의 노력도와 그다음에 너의 의지에 대한 그거에 대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찍지 않습니다. 찍지 않는데 오늘은 지섭이가 오늘 졸업식이라서 찍어 놓는 게 아니고요. 촬영은 할 거예요. 알겠죠? 촬영은 하겠습니다. 촬영은 하고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업로드 시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비공개가 있고요, 일부 공개가 있고요, 공개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걸로 올리고 있거든요. 누구나 검색하면 볼 수 있게. 우리 학원 이름이나 또는 내 이름이나 아니면 그냥 수학과 수학상 아니면 뭐 평면좌표 직선형식 원의 방정식 뭐 함수의 연속 이렇게 치면 나올 수 있게끔 공개를 해놨는데, 일부 공개하면은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쵸? 맞아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거예요. 공개하지 않고요, 일부 공개로 바꿀게요. 알겠죠? 일부 공개로 바꾸고, 저한테 원하시는 분한테 제가 링크를 쏴드릴게요.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저 복습을 좀 하게 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만 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럼 비공개로 해도 링크를 쏴주면 못 봐요? 못 봐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수학하고요, 그리고 수원이에요. 2월 달에 해야 되는 거는 수원하고요, 수학상이겠죠? 얘가 2회, 3회, 여기는 2회, 3회, 일주일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일주일에, 그지? 일주일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수학하가 총 8회 잡혀 있고요. 수학하가 총 8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원, 그 다음에 수학상, 이 잡혀 있는데, 수학상이 총 몇 회 잡혀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번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얘가 수원이 되겠죠. 그래서 수원이 빨리 끝나는 대로 그 수업을 다 모두 수학상으로 바꿀 겁니다. 따라서 진도를 천천히는 나가겠지만 루즈하게 나가진 않을 거고, 과제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차에 따라서 여기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많이 긴장도 할 거고, 그런 이제 오해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수학상을 좀 잘 해놔야 수학하고 수학 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거 엄마들한테 지금 엄청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공개를 하는 거야. 수학상을 잘해야 수학하랑 수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학상이 정말 잘 돼 있으면 수학하와 수학 원을 했을 때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수학상을 못한다고 해서 수학하고 수원이 깨지지는 않아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수학하고 수학원은요, 사실상 수학상하고 나 수학상에서 배웠던 게 조금은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는데? 라고 느낄 정도, 그렇게까지는 의미가 같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2월달에 수학상을 할 때 좀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수학상은요 실제적으로요 수학2에 그나마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또 뭐 배우는 줄 아니? 1학년 때 수학상을 해요. 1학기 때. 그리고 2학기 때 하를 해요. 1학년에 대한 커리가 끝나요. 그러면은 2학기 때 수1을 해요.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수2를 하고요.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추세를 쭈루루루 봤을 때 이 주변에 학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상영고를 제외하고는 확통을 해요. 근데 상영고는 기하를 합니다. 기하를. 그건 이제 학교마다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서 확통 또는 기하를 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문과를 가실 분들은 여기서 끝나겠죠? 이게 끝이야. 그럼 문과를 가실 분들은 여기서 뭐가 되느냐면 수학연습이라는 게 들어가요. 말 그대로 뭐냐면 자습하는 거예요. 자습하는 거고, 모의고사 규칙 푸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과를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2학기는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2학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선생님, 2학년 때는 그러면 수학을 2과목이나 봐요? 네, 2과목이나 시험 봅니다. 2과목이나 보고, 뭐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보든가 해서 총 2과목을 봅니다. 총 2과목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1월달 나가야 될 거는 요 파트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엄마들이 많이 걱정을 하겠죠? 수학상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수학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수학상이 완벽하지 않는데, 수학상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 애가요, 나갈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언코 나갈 수 있고요. 이거를 훨씬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노력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노력의 차이야. 수학상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복습을 철저하게 잘 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복습을 하시고 나서 물어봐요. 물어보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클리닉에 대한 조교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클리닉 만들어 놨으니까, 클리닉 때 조교사한테 물어보도 돼요. 물어봐도 되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내가 조교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많이 물어볼 수도 있고, 처음 하는 애들이라서 정말 기본적인 것들도 못할 수 있으니, 욕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질문 똑바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질문하세요.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 질문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까지 하시고, 클리닉의 1차 목표는요, 당일 배운 내용에 대한 과제를 하시는 게 1차 목표예요. 아시겠죠? 오늘 끝나고, 오늘 클리닉 있죠?
오늘 클리닉이 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의 숙제가 제가 내드리겠죠. 숙제를 지금부터 제가 공지를 해드리면 숙제는 25페이지까지예요. 그 숙제를 공지해드리니까 그 숙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끝내고 간다가 가장 베스트하고요. 완벽하게 못 끝냈다 하더라도 70%에서 80%까지는 끝내셔야 해요. 알겠죠? 끝내셔야 합니다. 끝내시고, 만약에 나는 선생님 내가 여기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 배우는 거라서 3, 40%밖에 못 끝냈어요, 이럴 수 있겠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가셔서 나머지 것들을 끝내셔야 돼요. 알겠죠? 나머지 것들을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차와 2차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오늘이 화요일이죠. 오늘 수학 하를 나갈 건데, 만약에 오늘 내가 이렇게 끝냈다 라고 하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끝내시고, 가장 베스트한 거는 수요일날 내일 또 오겠지? 내일도 수학 오늘 하겠지? 그럼 여기서 뭐 할까? 70%에서 80% 하겠지? 그리고 또 끝내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또 그렇게 또 베스트한 걸로만 가냐. 그렇지? 난 3, 40%밖에 못했고 여기서 30%하고 40%를 했다 치자. 그러면 총 토탈 60에서 80 정도에 대한 것들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속도가 느린 거야. 남들은 이 시간대 끝난 걸 난 두 번에 나눠서 한 거니까. 그치? 그럼 나머지 숙제는 여기에서 이어서 해야겠지. 그래야 목요일 수업에 참가를 했을 때 너한테 뭐 이해도나 그런 것들이 걸리지가 않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계속 밀리잖아요. 밀리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도 금요일 해야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하다가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날들이나 클리닉을 참가 못하는 날들이나 아니면 하기 싫은 날들이 하루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인지라. 따라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부족한 것들을 채워 가지고 오셔서 월요일 클리닉 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이런 시스템 만들어 온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스케줄러를 받아서 스케줄러에 맞게끔 개별적인 클리닉 스케줄을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지? 근데 만약에 그 스케줄을 소화를 못한다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선생님 오늘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고 하면은 그날 오전에 얘기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날 오전에 얘기해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짜여드렸던 스케줄대로 제가 조교선생님들한테 제가 귀가를 시키라고 할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따라서 그때 조교선생님한테, 조교선생님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요, 일찍 가야 돼요. 안 돼요.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너네 점심 먹고 오면 조교선생님한테 제가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얘는 좀 일찍 보내줘, 얘는 좀 남겨줘,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7시까지인 거 아시죠? 클리닉은 7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스케줄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스케줄이 취소가 됐대. 그럼 이상한데 좀 비는데 나는 오늘 원래 6시부터 스케줄이 있었던 건데 나는 그러면은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캔슬이 됐어. 그러면은 그날은 좀 더 하세요. 좀 더 하시고 집에서 하는 것들을 없애시면 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그냥 쉬세요.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정말 피치 못해 최악의 사태까지 가보자. 난 이것도 힘들어서 잘 못하겠어요. 없을 거예요. 노력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선생님 저 또 여기서 집에 가서도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했다는 이거는 뭐지? 이해가 지금 덜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덜 되고, 왜냐면은 내가 오늘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제가 내용 설명을 다 해드리고요. 대표형들을 하나씩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도가 만약에 너무 낮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강의에 대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하면은 진도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잠깐 가가지고 인코딩을 시켜서
제가 업로드를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시 이후에 보실 수 있게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업로드를 할 거고, 정말 내가 확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 모든 것들을 정말 다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방학 때, 뭐, 10시, 12시 조금 늦더라도 1시, 2시까지는 공부를 하셔서 어떻게든 따라간 이 약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버텨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앞서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버텨낸다라고 생각하면 버텨줘. 이해도 안 되는데 꾸역꾸역 버텨는 아니야. 내가 쟤는 이해하는데 왜 내가 이해를 못해? 내가 멍청해? 아니야. 좀 더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이해될 때까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데 이게 어렵긴 하거든. 나도 어렵다고 생각해. 나도 이게 옛날에 나도 학생 때도 잘 안 됐고, 나도 지금 같을 때 성인으로서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봐봐. 분필로 손가락을 잘릴 때까지 때릴 거야. 이게 잘릴까 안 잘릴까? 이렇게 똑같이 때리면. 잘려. 왜? 잘릴 때까지 때릴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이해가 될 때까지 복습을 하거나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돼. 오늘 나갈 부분이 집합이거든요. 근데 이거 맨 처음에 언제 배웠을까? 이거 원래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서 이 집합이라는 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걸로 넘어왔거든? 근데 그 개정이 되기 전에는요, 얘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이었어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자. 14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얘네가 이해 못할 이유는 절대 없어. 그럼 내가, 그래도 이해가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생각만 하면 돼. 알겠죠? 서론이 길었지? 왠지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막 튀어나올 거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인 수학과 해봤니? 안 해봤지? 규진 안 해봤다 그랬고, 건조하고 예서도 안 해봤잖아? 그지? 다 안 해봤어, 지금. 취업을 해봤다 그랬나? 몰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이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가정이 아니라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대로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할 겁니다. 알겠죠?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보도록 할 거야. 됐죠? 수업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수학상처럼. 제가 수학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상이든 하든 수원이든 수투든 미적분이든 뭐든지 제가 설명을 여기다 다 해드릴 거라 얘기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도대체 집합이라는 뜻이 뭘까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것들의 모임이야. 일정한 기준에 딱 적합하다고 보면은 그런 것들을 모아놨을 때 그런 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지. A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있을까? 괜찮아. 다 몰라. 다 몰라. 나만 알아. 그냥 틀려도 돼. 괜찮아. 얘들이 14살 애들이 이거 되게 잘하거든? 14살이 되게 잘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알아? 틀리는 걸 두려워하잖아. 질러대는 거야. 아니? 그거 맞아? 왜?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더 접근이 쉬워져. 얘는 맞아요. 왜? A고등학교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잖아. A고등학교에 속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럼 생각 잘해봐. 그러면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야,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처음 배웠을 때도 나왔던 것들인데.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이거는 집합이 될까 안 될까?
왜? 아름답다라는 게 되잖아. 아름답다라는 기준은 일정하지가 않지. 그지? 나는 아름답지만 쟤는 이상할 수도 있고, 쟤가 이상하지만 내가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집합이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다는 얘기는요, 이 얘기예요. 누가 봐도 동일해야 돼요. 누가 봐도 동일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주관적이나 서술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맞아, 이건 아니야 라는 걸로써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볼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의 모임, 얘는 집합일 거 아닐까? 얘는 아니겠지. 왜? 잘 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참 애매하잖아. 그지? 누가 봐도 이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야. 얘 맞을까 틀릴까? 얘도 안 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요? 1이 가장 작잖아요. 그치, 1이 가장 작은 건 맞아. 근데 만약에 나는 5도 작은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 어떻게 5가 더 작아요? 1, 2, 3, 4, 5 했지. 100보단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일정한 기준이 아니면 누가 봐도 동일하지 않겠지? 그런데 여기에다 뭐가 되면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집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누가 봐도 1이잖아. 됐어요? 그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합의 표현은요, 우리가 중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이걸 중괄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안해, 나도 이거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 니네 학교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대충 쓰는 사람도 있어. 뭐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 아무튼 그거는 이제 자신만의 표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소괄호는 안 돼요? 대괄호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중괄호로만 쓰셔야 되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바로 원소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원소. 원소라는 것들을 영어로 쓰면요, 엘리먼트라고 쓸 수 있어요.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원소라는 것들의 말뜻 자체는 뭐냐면,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원소들이라고 합니다. 원소예요, 원소.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3보다 4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야. 얘는 집합일까 아닐까? 집합이 되겠지. 뭐가 됐을까? 중괄호를 써서 모임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임이라는 거는 중괄호를 뜻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4보다 작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뭐야? 1과 2하고 3이니까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어요 라고 쓰는 게 우리가 집합에 대한 표현이야. 그럼 여기 있는 1과 2와 3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야.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3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물론 이게 끝은 아니지. 이제 끝은 아니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뭐지? 왜 쉽지?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럼 이런 얘기네. 이렇게 얘를 묶어줬는데, 그 안에 1도 있고, 2도 있고, 3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치? 4는 여기 있을 거고, 5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5는 4보다 작은 단수가 아니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연수들에 대해서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A라는 집합이라고 하면 얘는 A라는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잘 봐. 이런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중요해. 잘 봐야 돼. 1이라는 원소는요, A라는 집합의 원소로서 있죠. 저 무슨 기호야? 이따 알려줄게. 2라는 거는요, A 집합의 원소로도 있을 거고요. 3이라는 것도 A 집합의 원소로 있을 것이며, 4라는 것도 A 집합의 원소가 아니고, 5라는 것도 A 집합의 원소가 아니겠지. 그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짝대기를 거서 써주시면 되는 거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원소라는 걸 표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엘리먼트의 약자 2를 형상화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이 A의 원소입니다. 2가 A의 원소입니다. 3이 A의 원소입니다. 4는 A의 원소가 아니고요. 5도 A의 원소가 아니에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가능하겠어요? 조금 어렵게 나갈게요, 이제. 좀 더, 잠깐만, 뭔가 오해하면 안 돼? 좀 더 어렵게 나가는 게 아니고, 좀 더 어려운 걸 나갈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그럼 이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총 3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가 원소 나열법이에요. 말은 그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 바로 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요. 뭐가 나오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와요. 이름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를 좀 공부를 하셨다면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지? 영어도 못하고 뭐 수식 도표라는 의미야. 알겠지?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수식, 도표, 그림이라는 얘기고요. 바로 얘를 뜻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어려워요. 조건제시법이에요. 우리의 주 목적은 이거는 내가 유아틱하게 돼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주 목적은 얘로서 표현하는 게 가장 손쉽게 눈으로 볼 수 있겠지. 따라서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소날법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제시법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렇고 어렵다고 했다. 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일단은 원소날법으로서 나타낸 뒤에 그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러면 원소날법은요, 원소날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이야. 원소 나열하면 되죠, 뭐. 그럼 얘는 뭐예요? 수식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항상 동그라미만 가능한가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모라고 표현해도 돼. 좀 약간 자기가 좀 약간 사이코틱하고 아니면 좀 약간 자기가 그 사회적인가 반사회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세모도 괜찮아. 나는 좀 더 특별한 걸 원해. 그러면은 뭐 A라는 것들을 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건 정말 반항기가 좀 다분한, 전 세계적인 너만 이렇게 쓸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이야. 근데 좀 어려워요. 알겠죠? 잘 보셔야 돼요. 조건제시법은요, 이 말대로 원소들을 나열했다고 했고, 얘는 다이어그램, 수식이나 그림으로 만들었다 했고, 꼭사업자들은 그렇게 만들면서 지네 이름 갖다 붙여놓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처럼. 그럼 얘는요,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아닙니까? 맞아. 맞는데 이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좀 달라.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냐면요,
중괄호로 표현을 해요.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 얘를 칸막이로 딱 막아요. 칸막이로 막는 이유가 뭘까? 니네 집 안방이랑 네 방이랑 칸막이로 막혀져 있잖아. 칸막이로 막는 이유가 뭐야? 구분 지으려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쓸 거냐면요, 원소의 모양이라고 쓸 거고, 여기에 들어갈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쓸 거야. 그럼 조건은 여기에 이것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래서 칸막이를 막는 거고, 얘는 저는 좀 가르쳐주기 쉽지가 않은데 얘는 바라고 읽어요. 근데 제가 왜 가르쳐주기 쉽지 않냐면 너네 그 수학상에서 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에서? 나만 기억해요. 복수수에서 켤레 복수수가 Z바예요. 그럼 얘도 바고 얘도 바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기 싫은데, 뭐 이렇게 부르니까 어쩔 수 없죠. 부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데, 이건 일본식 표기법이에요. 일본식 표기법이고, 실제로 이제 영어로 된 원문을 보게 되면 바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서치 대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일본들이 이게 바라고 읽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그게 들어와서 우리도 지금까지 다 바라고 읽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자. 그럼 봐봐. 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조건이 뭐였지? 4보다 작은 4보다 작은 자연수가 조건이었어. 그치? 그럼 얘는 x를 써주고 x는 4보다 작은 자연수야 라고 써주시면 조건제시법으로 표기가 가능한 거야. 근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해봐, x는 4보다 작은 자연수야. 근데 원소의 모양이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한 x들이 뭐 있는데 1과 2와 3이 있는데 1과 2와 3을 x가 될 텐데 그 1과 2와 3을 1씩 빼달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 1, 2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조건이어도 x의 값은 1, 2, 3이 되기 때문에 1에서 1을 빼서 0, 2에서 1을 빼서 1, 3에서 1을 빼서 2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x값의 1을 제외한 것들이 원소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소의 모양과 조건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동시에 나타내는 것들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조건이 같다 하더라도 원소의 모양이 다르면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다른 집합인 거야. 됐어요? 왜냐면 원소들이 다르잖아. 원소들이 다르니까 다른 집합이지. 됐어? 아니. 중요한 거 더 나왔어. 원소날법은 선생님이 쉬운 거네. 원소를 그냥 나열하면 되잖아. 그냥 원소를 나열하면 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순서에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1, 2를 쓰던지 아니면은 2, 1을 쓰던지 상관없이 똑같은 거란 얘기야. 근데 사람이 참 정상적인 생각의 범주에 있으면 이렇게 쓰진 않겠지? 똑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선생님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집합은 무조건 중괄호로 써야 되고 소괄호고 대괄호가 안 된다며. 그러한 이유가 있어. 왜? 우리가 1,2와 2,1은 뭐지? 순서쌍이잖아. 순서쌍은 얘가 같아 달라? 다른 거야. 소괄호는 순서를 표시할 수 있는 기호야. 근데 중괄호는 순서를 무시하는 기호야. 따라서 수학적 기호의 용도의 쓰임새가 달라. 따라서 소괄호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조건 중괄호로 써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략이 가능해.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했어. 100 이하의 자연수. 기준이 명확해. 누가 봐도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다 쓰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않겠지? 1, 2, 3 하고 땡땡땡 해서 맨 마지막에 얼마? 100이라는 것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생략이 가능하고. 세 번째, 이런 중복으로서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중복으로 쓰면 안 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1, 1, 1, 2, 3 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1이 많잖아요. 그걸 하나로만 써서 1, 2, 3 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잘 들어야 돼. 1, 1, 1, 2, 3이야. 원색 횟수가 몇 개야? 3개라고 답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걸 3개니까 4개, 5개로면 안 돼. 우리가 중복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1, 1, 1, 2, 3이 아니라 1, 1, 1, 2, 3이라고 읽어서 총 3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집합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정말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럼 제가 죄송해요. 집합이라는 건 이제 칸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가 너한테 가장 의문 아니냐? 이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지? 이게 가장 의문일 텐데, 칸토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 나도 솔직하게 나도 얘기하는 거야.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딴 생각을 가졌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칸토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에 대한 주 목적은 뭐냐면, 무한을 유한처럼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뭐 개소리야. 유한은 유한이고 무한은 무한이지. 근데 우리가 자연수의 모임 엄청 많아 보이잖아. 상상도 안 되고 이건 가늠할 수도 없잖아. 근데 이러한 중괄호를 이용해서 1, 2, 3 땡땡땡 하고 딱 닫아버리니까 아 그게 딱 끝이 있는 것처럼 유한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그 당시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가 만국 공통어는 없잖아. 만국 공통어는 없어요. 유일하게 만국 공통어가 수학 기호예요. 전 세계 어딜 가든 간에 영어를 못해요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기호가 뭔지 몰라요. 배운 애들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호화 시키는 거고 이게 집합이고 다음 단어는 명제잖아요. 집합 다 안 끝낼 거예요. 집합하고 다음 단어는 명제인데 집합하고 명제를 우리가 그래서 수학적 언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집합, 명제 그리고 뭐가 나올 거냐면 함수가 나가요. 근데 함수 우리가 처음 배웠니? 아니잖아. 함수를 배워본 적이 있어. 옛날부터 우리는 계속 함수 1차함수, 2차함수 계속 했었던 거니까. 근데 왜 다시 함수를 나가요? 더 어려운 함수를 배워야 돼? 아니. 집합과 명제를 이용해서 함수를 모든 것들을 다시 용어 정리를 하는 거야. 용어 정리를. 그리고 나서 유리함수, 분수함수, 그리고 무리함수, 근호가 들어가 있는 루트함수까지 배우고 나서 경우의 수. 좋아하는 거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 그거 하면은 수학화가 끝나는 거. 되게 짧아요 수학화는. 그러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합하고 명제는 제가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당연한 거고 어렵지가 않은 건데 다 여기 보면 다 처음 보는 문자들이고 처음 보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상 익숙해지면은 그건 뭐야 어렵지 않네 너 당연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봐라.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솔직하게 하기 싫은데 그냥 잠깐 이거 다 썼죠. 이게 뭐 수학적 언어야 선생님. 이걸로 그러면 수학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할 수 있어. 너네 뭐 배웠지 저번 시간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웠지? 물론 다 이해했다는 생각은 아니고 걱정하지 마. 평행이동 대칭을 배웠어? 그 평행이동 대칭인데 x축으로 만약에 n만큼 평행이동을 하재.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몰라도 돼. 분명히 얘기했어. 몰라도 돼. y 콜 fx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그래프가 되겠지? 그런 것들에서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여기 있는 좌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게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대칭이동도 할 수 있겠지? x축 대칭은 어떻게 되니? y 콜 fx가 되는데 x축 대칭은 점심 배웠어. 뭐라고? x축 대칭 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원래 x, y가 나와야 되는데 y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대입해주면은 얘가 대칭 이동이야. 그러니까 다 표현이 가능한 거야. 다 표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써도 표현이 가능한데 너네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아직 알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건 안 하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읽어낼 수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볼게요. 집합의 원색이 있습니다. 집합의 원색이 있어. 그럼 집합의 원색이 있으면 세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걸 하나, 둘, 셋 카운팅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뜻하는 기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N이라는 거는요. 왜 N이에요? 그냥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를 붙여주겠다는 얘기야. 넘버라고 해서 수로 표현한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우리가 뜻이 뭐라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럼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본다는 게 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넘버를 붙인다 라는 얘기고, 그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은 총 세 분류로 나뉩니다. 세 분류로 나뉘는데 유한집합이라는 걸로써 나누고요. 얘는 무한집합이라고 나뉩니다. 네가 분명 세 개라며 이건 큰 틀에서 세 개로 큰 틀에서는 두 개로 나뉘고 세부적으로 가면 세 개로 나뉠 거야. 그럼 유한집합은 뭘까?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원래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미안해, 재수없게 보지 마. 어쩔 수 없어. 이건 정말 영어적인 표현들이 딱딱딱 들어맞으니까. 유한이라는 게 원래, 무한이라는 거 원래 영어 단어로 하면 finite, infinite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한과 무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정말 다른 단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유한이라는 거 뭐냐면 카운터블이에요. 카운트 할 수 있다고, 셀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 다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 책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걸 유한집합이라고 부르던데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야. 알겠지? 밑에 있는 건 무한집합 뭘까? 원소의 개수를 수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하지, 무한집합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네가 얘기했던 유한소수, 무한소수가 똑같은 거야. 유한소수는 뭐야? 소수점 아래에 있는 모든 자릿수들을 수로 표현할 수가 있을 때 유한소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끝이 없는데 어떻게 표현해? 따라서 그런 것들을 무한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 유한과 무한은 우리나라 단어도 아니지, 이게 한자어인데 그걸로 해석하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실제로 유한과 무한은 infinite, finite 같은 경우에는 countable, 그러니까 개수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야.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공집합이 들어가. 다 한자어야. 뭔지는 알겠지? 공집합. 뭘까? 이렇게? 아니, 비공짜를 써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는 empty set이야. 비어있는 집합. 그래서 정확하게는 얘를 비어있는 집합이라고도 불러.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객관적이고 그럼 기준에 대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건 집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기준만 명확하면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해보자.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키가 150m인 사람들의 모임이야. 있어? 없잖아. 하지만 키가 150m라고 딱 기준이 정해져 있지. 객관적이지. 누가 봐도 없잖아. 그럼 얘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거에 해당되는 원소가 없을 뿐이지. 됐어? 그러면 이거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잘 봐야 돼. 그럼 공집합은 비어있다고 했지? 근데 집합이긴 집합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 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됐어요? 얘를 공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랑 헷갈리지? 0이랑 헷갈리지? 그래서 차별을 두는 거야. 됐어요? 얘를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읽어요. 아, 이것도 파이고 이것도 파이고, 이거 실제로 영어 단어 쓰면은 파이는 이렇게 쓰고, 파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표기가 달라요. 따라서 그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세요. 파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알겠지? 발음은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유사품에 주의하셔야겠죠? 유사품.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인 거예요. 0이라는 원소 한 개. 됐어요?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아닌 거야. 유사품이라고 했다. 얘는요? 공집합이 아니야? 아닌 거야. 요러한 원소가 하나가 있잖아.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도 아닌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공집합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따라서 공집합은 실제로 뭐야? 아예 없는 거. 아예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0이랑 숫자랑 비교해서 구분짓기 위해서 짝대기를 그려서 표현을 한다. 그럼 공집합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유한집합이지. 그래서 왜 공집합이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아까 뭐라 그랬지? 원소의 개수를 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0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지. 따라서 얘는 엄밀히 얘기했을 때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일종인 거야.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근데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집합의 포함관계. 여기 없는 내용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건 빠진 내용이 아니야. 빠진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고,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요, 교과서를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교과서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출판사마다 어떤 내용들이 조금 미흡하게 빠지거나 아니면 그럴 수는 있어도 그 경우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선생님 이런 것들은 표현들이 없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몇 페이지야? 8페이지 보시면 공집합이에요. 선생님 이런 게 없던데, 공집합은 이거라고 쓰던데, 다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바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볼게. 포함관계예요. 여기서 조금 어렵고 중요하게 나갑니다. 포함관계라는 거는요, A가 집합이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냐면, 얘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A가 B를 포함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가 B를 포함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거꾸로 생각해 볼까? B는 A의 포함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봐봐,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A를 벗어난 요 일부분들이 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A가 B를 포함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B는 A에 포함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러한 예외에 대한 것들이 없이 오롯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
포함된다, 포함한다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돼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을 포함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아까 원소하고 굉장히 헷갈리잖아. 3개짜리냐 2개짜리냐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포함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뭐지? 뭐야? contain. 그 앞에 있는 C를 형상화시킨 문자야. 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진짜 이 형태 유래가 그래. 근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 포함하다라는 것들은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쓰는 거고, 아까 엘리먼트에 대한 약자 3개짜리 뭐야? 집합과 원소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개짜리하고 3개짜리 쓰임새 자체가 다른 거야. 알겠지?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이러한 기호가 나오든, 이러한 말이 나오든, 이러한 말이 나오든,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딱 이제 앞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를 뭐냐면은, A가 B를 포함한다, B가 A에 포함된다, 벤 다이어그램은 이거 라는 것들은 A는 B의 원소를 모두 포함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A라는 집합은 B에 대한 원소들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A에 대해서 다른 원소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몰라요. 하지만 B가 있는 원소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함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B라는 집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영어로는 서브셋이야, 서브셋. 부분적인 집합이야,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라는 게 A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B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잘 봐. 좀 어려운 걸로 할 거야. 잘 봐야 돼. B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B라는 집합이요. 원소가 X1, X2, X3 땡땡땡 가서 M개의 원소가 있대요. M개의 원소. 그러면은 B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M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조금 집중. 그럼 이 B라는, 이거 A라고 할게, A 집합의 원소 개수가 M개가 되는 거니까 이 B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B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잘 봐.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B라는 집합에 들어갈래?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몇 개가 될까? 선택권이 2가지인 거야. 됐어? X2도 마찬가지 선택권은 몇 가지가 될까? 2가지가 될 거고, X3도 선택권이 2가지가 될 거야. 땡땡땡 가서 XM까지 선택권이 총 몇 가지가 될까? 2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를 M번 곱하게 되는 게 총 나올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인 거야. 됐어요? 얘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들의 개수다. 그럼 생각을 잘 해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좁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는 거 다 끝날 건데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끝내지 마세요. A라는 집합이 1과 2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집합을 만들어 놓는 거야. B라는 집합은 이렇게 1한테 들어갈래? 2한테 들어갈래? 했는데 싫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해서 비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1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2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1과 2가 모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됐어? 이게 총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 2, 3이면 어떻게 될까? 안 들어갈 수 있고 1만, 2만, 3만 1, 2, 1, 3, 2, 3 1, 2,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총 개수는 어떻게 따지면 되는 거야? 2의 A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만 해주시면 개수가 총 나오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죠. 좀 의구심이 좀 들어. 그래서 좀 조절 좀 할게요. 대신에 저도 조절을 할 테니까 반드시 차근차근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럼 제가 볼게요. 여기서 아까 아직 안 끝났다 했어요. 그죠? 제가 쓸 공간이 없어서 못 썼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좀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든 관계없이. 무슨 얘기가 할까? 근데 아니면 선생님 거꾸로 완전 극단적인 걸 보는 거야.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될 거고 다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지?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따라서 반드시 부분집합들에 대해서 성질들이 생기는데 어떤 성질들이 생기냐면요. 반드시 첫 번째 성질 모든 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겠네요. 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그럼 A가 됐든 B가 됐든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됐든 뭐 100개가 됐든 500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공집합이라는 건 항상 부분집합으로서 갖고 있겠네. 그런데 두 번째 모든 집합은 극단적으로 보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겠네요. 극단적으로 뭔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권일 거고 다 들어가는 것도 선택권일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개가 되든 A의 원소의 개수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와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공집합은요 모든 어떤 집합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집합이든 간에 항상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도요 A라는 집합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너네는 무조건 뒤집다 쓸 거 아니야. 왼쪽에서 오른쪽 손으로. 그지? 잘 봐야 돼. 여기 얘기한 모든 집합은 A를 뜻하는 거고 공집합은 여기를 뜻하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 모든 집합이라는 거는 여기를 뜻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는 여기를 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당연한 성질들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을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왜 이상할까? 아니 부분집합이면 서브셋이고 서브셋이면 부분이어야 되는데 요 말들이 이상하잖아. 어떻게 자기 자신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제 폐단이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요. 진짜 부분집합들 말 그대로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부분집합들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이거야. 잘 봐. 잘 봐야 돼. 어려워. 기호로. X라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읽어내는 거야. 오케이? 지금 내가 좀 쓰면서 얘기를 해줬어. X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집합들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오겠지? 그 중에서 X는 자기 자신 A가 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진부분집합이야.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가 방금 했던 것처럼 M개가 돼요 라고 얘기하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지?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M제곱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한 개만을 제외한 개가 되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거의 진분 집합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러한 기호로 나오면서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잘 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려고. 방금 한 거 아닌가? 그거랑 좀 달라. A의 원소의 개수를 M개라고 하자고. A의 개수를 M개라고 하는데 A의 개수가 M개일 때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따질 거야. 이렇게. 근데 특정한 조건들을 좀 붙이려고. 특정한 조건. 말이 어렵다 이건. 말만 어렵지가 않아. 알겠지? 특정한 내가 문제에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는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을 우리가 따질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말 그대로 특정한 원소를 L개를 불포함할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K개를 반드시 포함하며 L개를 반드시 불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이런 얘기야. 잘 봐.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울 거예요. 이 예는. 이것만 이해하라고 난 써놓은 거야. 다른 예를 들어드릴 거야. A라는 게요 1, 2, 3이라는 집합이래요. 그럼 A의 부분 집합들을 구할 거야. A의 부분 집합들이 뭐가 될까? 일단 뭐가 있을 것이고 공집합이 있을 것이고 1이 들어간 거, 2가 들어간 거, 3이 들어간 게 있을 것이고 1, 2가 들어가 있는 거, 1, 3이 들어가 있는 거, 2, 3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것이며 그리고 1, 2, 3이 들어가 있는 게 있겠지. 이렇게요. 됐어요? 이게 다 내가 빠짐없이 셌는지, 빠짐없이 표현을 했는지, 빠짐없이 우리가 찾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총 몇 개 나와? 8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가 되면 되는 거야. 됐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 잘 봐. 야, 짝수는 반드시 포함하자 라고 했어. 짝수가 몇 개야? 한 개야. 그치? 그럼 짝수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은요, 얘가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럼 얘를,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봐야 돼. 전체 원소들의 개수 중에서 특정한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다 마치 2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 부분 집합은 어떻게 되지?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있고 1이라는 게 있고 3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1,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4개가 나오겠지? 거기에다가 내가 아까 뺀 2를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겠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아까 있는 것들 중에서 만약에 2라는 거를 반드시 불포함한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빼버리고 나서 우리가 부분집합들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K개를 포함하고 L개를 불포함한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에다가 M에다가 K하고 L을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다. 잘 봐라. A라는 집합이 1, 2, 3, 4, 5라고 했습니다. 됐죠? 2하고 4는 반드시 포함. 5는 불포함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 몇 개야 총?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야. 2의 5제곱. 됐어? 32개를 다 나열한 다음에 2사가 있는데 5가 없는 것들을 하나씩 걸러내도 되겠지. 돼.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머리를 좀 쓰자고. 그러면 2하고 4하고 5를 빼고 나서 나머지 것들로만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럼 뭐가 있을까? 안 들어간 거, 1만 들어간 거, 3만 들어간 거, 그 다음에 1과 3이 들어간 거.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닐까? 그 중에서 내가 5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버려버리고 2하고 4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하고 4는 각각 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반드시 2하고 4는 들어가지만 5는 불포함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라고? 이거의 개수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야? 총 얘가 있는데요. 2개의 원소를 반드시 불포함하고요. 1개의 원소는 반드시 불포함하고 포함하고 이렇게 따져서 2의 제곱이 되고 총 4개가 됩니다. 라고 따져주면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물어볼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될까? 자기 자신을 빼라고 했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뭐가 되면 돼? 자기 자신을 빼주고, 여기에서 뭐가 되면 돼? 자기 자신을 빼주고, 여기서 뭐가 되면 돼? 자기 자신을 빼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야. 반드시 포함을 하는 부분집합들은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지만 반드시 불포함하는 것들이 생기면 자기 자신이 나올 리가 없어. 뭔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1을 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쉽게 생각하면 다 분해를 해놨어. 내가 골라 담을 거야. 근데 이 음식은 싫어. 이 음식을 빼고 다 골라 담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난 이 음식이 좋아. 그럼 이 음식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골라 담는 개수를 따질 건데 얘를 빼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나올 수가 있어? 없다고. 따라서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건 경우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불포함이 들어가 있는 것들의 개수는 진부분집합이지라도 빼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1을 빼는 거구나. 진부분집합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돼.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A라는 집합이 1, 2, 3, 4, 5입니다. B라는 집합이요 2하고 4입니다. 근데 X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X는 A의 부분집합이고요. 그런데 B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잘 봐야 돼. 이걸 해석할 때는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럼 개수가 몇 개 나오지? 2에 몇 제곱기가 나와? 하나, 둘, 셋, 넷, 5개는 얼마야? 5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여기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B는 X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우기 전에 했던 거 포함관계 여기 써드렸던 거 있지? X는 B의 원소를
모두 갖는 거야. 됐어요? x는 b 원소를 모두 갖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지? 2하고 살아있는 원소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 x의 부분집합 중에서는 뭐 1 이런 거 있을 거 아니냐. 얘는 여기 얘가 1이라는 이렇게 집합이 되면 x는 a의 부분집합은 맞지만 b를 포함하고 있어? 아니잖아. b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2하고 4라는 게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두 개를 빼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걸 해석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거마다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 알겠니? 오케이? 어렵게 시작했어? 아니야? 이렇게 일단 정리해보시고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진도는 거기서 스톱 시킵시다. 고등학교 가시자마자 바로 하셔야 될 게 뭐야? 절대로 하셔야 될 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하지 마셔야 될 거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학급 임원 또는 학생회 임원입니다. 알겠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 알겠지? 누군가가 선생님 제가요 안 하고 싶었는데 누가 저를 추천해서요. 그 약간 그 몸이 불편한 척, 생각이 좀 불편한 척 해. 그냥 좀 이러고 좀 다녀. 알겠어?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지? 완전 고생이랑 생고생은 다 하고, 생고생 다 하고, 이 시간 하나도 없이 다 뺏긴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1학년 때 하지 말라고. 2학년 때 해도 상관없어. 너도 학교 들어가서 처음 적응해야 되는데 남들도 적응해야 되는데 네가 왜 대표로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너의 생활 적응에 집중해. 뭔가를 더 해가지고 그 내가 좀 나서볼까? 하지 마. 하지 마. 차라리. 특히 학생 같은 거 하지 마. 할 거면은 좀 화끈하게 학생회장 이 정도는 해. 이건 괜찮아. 근데 어설프게 막 기획부장. 뭘 기획할 건지.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남의 뒤에서 먼저 하지 마. 실제 너네들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뭐 보든가 해봤으면 알 거 아니야. 결국 일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해. 밑에서 그냥 하는 거야, 밑에서. 이거 해? 밑에서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동아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 알겠지? 동아리는 하면 좋은 거야. 하면 좋은데, 동아리가 이제 그 선발 기준 자체가 달라. 다 달라서, 이런 빌어먹을 새끼들이 2학년 애들이 뽑는다고 뽑는데, 손들어, 겹치네? 가위가위보 할래? 유지를 한단 말이야. 그 때문에, 그 동아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그걸? CA? 특별활동 같은 경우라든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저는 어떻게든 수학 동아리 들어가고 싶은데, 수학 CA 하고 싶었었는데, 배드민턴, 그냥 기분 좋게 배드민턴 쳐. 건강해지자. 라는 생각이, 알겠지? 그런 거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을 다독다독 하지 마. 결국 네가 어떤 CA를 했냐,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냐 때문에 대학에 대한 등락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야. CA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동아리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월등하게 좋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제가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요. CA를 여러 개를 하고요. 동아리도 여러 개예요. 전 동아리 상주했거든요. 못 들어가. 안 뽑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우선적인 거는 무조건 내신이라고 생각을 해. 내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이거 없는 거냐고요? 네, 이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빼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뭐 일단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옛날에는 애들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파악을 해드렸거든요. 칠판 여기 있고, 문이 여기 있고, 창문이 여기 있고, 복도가 이쪽이고, 출입문이 여기면 어디에 앉아야 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돌려요. 이렇게 랜덤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제가 이제 관여할 건 아니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학교 선생님들 사람이야. 학교 선생님들 사람이다 보니까 수업을 막 하겠지. 니네가 듣든 안 듣든 수업을 해. 고등학교 가면 자는 애가 없을 것 같아? 똑같이 있어. 더 잔다고. 막 수업을 해. 그리고 무시고 딱 쳐다봤을 때 선생님들이 쳐다보는 각도가 있어. 각도가 있단 말이야.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선생님 그게 뭐 그렇게 굳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세특이란 게 있어.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그런 것들 과목별 선생님들이 적어줘.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가는 반이 한두 개일까? 아니야. 되게 여러 개일 거라고. 그럼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1학년 1반이면 1학년 1반에 딱 대표하는 인물이 떠올라야 돼. 그 이름과 행동들이 떠올라야 돼. 아, 걔 누구였지? 걔 이름은, 뭐 이름 모르겠는데 걔 그런 애 있잖아요 하면은 그런 애가 돼야 되는 거야.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러면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1번 걔! 이렇게, 맞아요. 걔인가 봐. 걔밖에 없잖아. 이런 사태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정말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웬만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99%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99% 선생님들이 거의 옳은답이야. 그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겠지? 쓰면서 가장 안 좋은 위치가 어딜까? 여기야. 요 라인. 여기는 나는 있잖아, 학원이기 때문에 너네 표정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 일부러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들은 절대 돌아보지 않지. 그럼 어디까지만? 딱 해서 여기까지만 싹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시선 밖에 대한 영역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재수없게 여기 딱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큰 소리로 해야 돼. 그래야 돌아볼 수 있게끔. 알겠냐? 네!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라고 해야 돼. 그게 쪽팔리고 창피한 게 아니야. 정말 쪽팔린 건 뭐냐면 3년 뒤에 어떤 재수한 거지? 이게 쪽팔린 거야. 뭔 얘기 알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1학년 때부터 쌓아놔야 돼. 그래야 그게 2, 3학년 때 올라가서 선생님,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세특을. 그러니? 너 대학 가야 돼? 알겠어. 세특 써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1년에 한 번씩 써주고 땡이야. 근데 그런 인식이 딱딱딱 바뀌게 해야 돼. 그래서 원래 왜 나대는 애들 있잖아. 꼭 보면, 학교 보면, 씨발, 저 되게 졸라 나대.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은근히 대학 잘 가는 경우가 있어. 성적이 똑같은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성적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뭐 그건 필요가 없어. 근데 알아. 뭘 아는 줄 알아? 3가지를 알아. 첫 번째 사실, 너네 중학교 때 내신 다 알아.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니네 입학 순서대로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다 한다고. 그럼 뭘까? 2반 1등 누군지 다 알아. 1반 1등 얘지? 2반 1등 얘지? 3반 1등 얘지? 다 한다고. 왜? 얘가 잘 갈 것 같거든. 오해하지 마. 다 한다. 알겠지? 두 번째, 3월달 모의고사.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보든 안 보든 간에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만약에 3월달 모의고사 보게 되면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선생님이 다 알아. 근데 상관하지 않아도 돼. 선생님들 이걸 안 믿어. 이걸 안 믿어. 그럼 뭐야? 세 번째, 중간고사 성적 믿지. 믿는데 중간고사 성적도 믿지만 너의 생활 패턴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더 믿어. 생활 패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막 오버해가지고, 야, 종 쳤잖아, 앉아. 이건 오바야. 이건 오전 걸지 말고, 그건 오바야. 지가 뭐가 되냐. 야, 선생님 오셨잖아. 오바 때리지 말고, 그냥 더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되고, 대부분 다 보면 알 거야. 잔단 말이야. 자기 때문에 그냥 딱 그거야. 내가 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확신만 심어주면 돼. 어떻게? 그냥 죽듯이 쳐다봐.
쳐다보라고. 나를 볼 때까지 봐. 그런데도 안 봐? 그럼 대답을 해. 그럼 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창피하고 쪽팔려요 이러는데, 야, 너 그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돼. 네가 만약에 그런 창피함과 쪽팔림이 조금 있어도 그걸 좀 감수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나중 됐을 때 2, 3년 뒤에 야, 이거는 진짜 이 농담이 아니라 얼만큼의 돈이 들어도 상관없이 못 바꾸는 게 생활기록부야.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뭐 비리가 있어가지고, 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비리가 있을 만한 그런 학교를 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없어. 절대 없으니까 그냥 절대 못 바꾼다 생각하면 돼. 못 바꾸니까 내가 딱 이 사람한테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니네가 좀 쪽팔린 건 나도 뭔지는 알아. 뭐냐, 아 씨발, 나를 아는 애가 저기 있는데 저 새끼가 나 고등학교로 나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신경 쓰지 마. 그 새끼가 안 하면 그 새끼는 그 새끼인 거야. 내가 있잖아.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왜 남의 눈치를 봐? 왜 남의 눈치를 보고. A라는 새끼가 있고 B라는 새끼가 있어. 근데 A가 아유 찐따 새끼 했어. B라는 새끼는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내 새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지 맘대로 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얘가 대학을 잘 가면 나중에 얘가 얘한테 붙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붙는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이게, 붙어. 어쩔 수 없어.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거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B라는 애가 만약에 의대 갔다 치자. 나중에 병원 가서 만났네? 내 친구인데 의사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는 체 한 번 안 했던 애가 갑자기, 야, 너 나 기억나니? 막 이러면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물론 이제 저 극단적인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적으로 너만 생각해. 일단 너만 생각해야지 남을 배려할 필요 없어. 인격적으로 말고 학업적으로만. 그렇다고 병신 이러고 저 자네 아이고 빙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인격적으로 하지 말고 학업적으로만 나의 존재감을 어필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돼. 알겠죠? 제가 이제 3월달 가면 또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유형들이 있어요. 이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 거꾸로 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중학교는 뭔지 알아? 중학교는 선생님이 너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름을 알고 번호를 알고 얘 성향이나 좀 벗어나는 애를 잡아주려고 하는 게 중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달라요. 벗어나면요 안 봐요. 아니 뭐 그딴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너네한테 계산 안 해줬어? 14개 반이라고 대충 30몇 개 420명이면 14개 반인데 반에서 한 명씩 스카이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14명이 스카이가 아니라 정상인 거야. 맞잖아. 근데 이 주변에 매년 14명씩 스카이 보내는 학교가 있냐고. 없잖아. 한 반에 한 명도 못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에는 한 반에 한 명씩만 보내도 성공 아니냐? 나머지 29명을 볼 필요가 없잖아. 물론 스카이가 답이고 나머지 답인가? 그건 아닌데. 이 한 명이 만약에 도드라진 애가 있다면 더 챙겨주려고 하겠지. 그 한 명이 되라고 하는 거야. 성적이 1등만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적까지 괜찮은데 생활 패턴까지 좋다. 이거면 정말 학교 자체 내에서 너의 이름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아. 나는 저 선생님한테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저 선생님이 야 1반에 누구야?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을 다 알게 된다고. 걔들은 2학년 3학년 올 때까지 요주의 인물로서 관리 대상이야. 그런 학교들이 대학을 잘 보내고 그런 학교들이 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반에, 너네 반에서 대표하는 한 명이 되고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내가 옛날부터 얘기하거든. 근데 어느 때는 한 반에 내가 가르치는 두 명이 같은 반이 돼버렸어. 연락에 싸우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둘 다 대학은 잘 가서. 왜냐면 굳이 한 명을 택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 선생님은. 그러면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 반 분위기 좋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얘기 알겠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선생님들의 유형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너 목숨 걸고 눈치 잘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 드려요. 공통적으로서 너네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정말 공통적으로. 누굴까요? 역사 선생님이요. 왜요? 자거든요. 물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사 또는 윤리 또는 기술과정 선생님들은요 입에서 마취총이 나와요. 이렇게 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내가 얘기한 거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너네가 생각을 잘못하면 안 돼. 에이 뭐 기가 따위는. 저 서울대는 전과목 내시 나와요. 서울대하고 교대. 서울대하고 교대에서 은미체도 다 잘하셔야 돼요. 서울대하고 교대. 서울대가 일단 포기,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 잘해 보시고. 알겠죠? 기가를 버려. 야, 네가 버려지는 거야. 기가가 널 버리는 거지. 네가 기가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술과정 망했네? 서울대 끝났고 교대 이거 딴 데겠네?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 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러한 과목에 있는 선생님들이 특정 그 장을 맡진 않아요. 직책을 맡지 못해요. 왜냐면 이제 주요 과목들 선생님들이 이제 직책을 갖거든요. 뭐 학년부장이라든지 진학 담당 부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갖긴 하는데 착각을 하면 안 돼. 기술과정 선생님은 외톨이가 아니야. 뭔지 알아? 기술과정 선생님이면 나 30명 내석 같으면 30명이 다자. 그 중에 한 놈이 너무 또랑또랑하게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기술과정 선생님이 교무실에 딱 앉아있다가 갑자기 딱 그러는데 야 1학년 1반에요. 누구 있지 않아요? 혹시 걔인가? 라고 해서 말을 겉들여줄 수가 있어. 기술과정 선생님은 수업이 많아 적어? 적잖아. 적으니까 교무실에 있는 교무실에 대한 활동 비율이 높아.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선생님들하고 많이 마주친단 말이야. 근데 주요 과목 선생님들은 수업이 많기 때문에 갔다가 들었다 하면은 기술과정 선생님은 미안 기술과정 선생님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선생님들은 앉아있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 이 사람들한테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야. 그냥 단순해. 대답만 잘하고 깨어있으면 돼. 기술과정 박사가 되라는 건 아니잖아. 알겠어?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볼게요. 놈의 신경 쓰기 졸라 많아. 맞아. 그런데 니네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냥 교복만 입고 다른 교문에 등교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그게 답답한 거라고. 중학교 4학년인 것처럼 등교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라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너한테 막 새끼들아! 하면서 하는 거야. 봐요. A 부분집합들 중에서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래요. 적어도 하나. 그럼 우리 적어도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너네가 싫어했던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에서 이 적어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적어도라는 거는요. 앞으로도 계속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볼 거고요. 그리고 수학의 마지막 경우의 수 파트에서 똑같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적어도 라고 할 때는요. 90% 이상이 전체 경우에서 반대가 되는 경우를 제외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잘 봐야 돼. 잘 봐. 조심해야 돼. 분명 조심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갈라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뺄 때는 뭐야? 원소의 개수들을 빼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빼는 건 뭐야? 반대가 되는 경우를 빼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써주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는 거야? 모두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얘를 제거해달라는 얘기야. 됐어? 얘를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겠네? 쉽게 생각하면 뭐야?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빼기 홀수로만 부분 집합을 갖는다는 얘기는 2하고 4라는 원소를 포함이야 불포함이야? 불포함. 오케이? 그다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의 5제곱에서 2하고 4라는 두 개 원소를 불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는 거야. 그래서 원소 빼주는 거냐 집합을 빼주는 건 다른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2개에서 8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24개가 됩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빼고 이거 왜 집합으로 빼요? 이건 원소로 빼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하면 끝나요. 바로 뭐냐면요.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A와 B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같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반드시 A 집합의 원소가 2개면 B 집합의 원소도 2개여야 되고 A 집합의 원소가 여러 개면 B의 집합의 원소도 여러 개가 돼야 되며 두 번째는 각각의 원소의 모양도 같아야 돼요. A에 A라는 원소가 있으면 B라는 집합도 A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고 A라는 집합에 X라는 원소가 있으면 B라는 집합도 X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니? 선생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당연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식으로서 표현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A가요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런데요 B라는 걸 보니까 B도 A의 부분 집합이네요 라고 표현을 해놓는 거야. 잘 봐야 돼. 얘만 나오면 얘입니까? 그건 아니야. 얘까지 나와야지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따라서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E의 부분 집합이 됐을 때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0하고 2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B라는 집합이요 A가 있고 A제곱 마이너스 2A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틀렸어요. 머리가 나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요. B가 A의 부분 집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0이 A 플러스 1이 될 수 있고 또 0이 A제곱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고 또 2가 A 플러스 1이 될 수 있고 또 2가 A제곱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겠네. 그치? 이 과정들을 다 따져줘야 돼. 봐. 4개가 다 있는 거야. 만약에 A 플러스 1이 0이야. 그럼 A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B는 얼마가 되니? 0과 얼마가 되는 거지? 2가 되겠지? 됐어? 그럼 같아달라? 같아. 오케이. 그럼 너는 되는 거야. 끝인 거 아닌가요? 아니지. 더 해봐야지.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야. 그럼 될 수 있는 A 값은 뭐야? 0일 수도 있고 또는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만약에 0이 됐어. 그럼 B라는 집합은 뭐가 돼? 0과 1이 되겠지? 그럼 너는 X인 거야. 얘는 0이고 2였거든. 0 대입하면 맞잖아요. 왜 그래요?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2가 되면서 0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오케이 맞아요. 그럼 얘도 되는 거야. 또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 a가 1이 되는 경우니까 어차피 위에서 따졌겠지? 그럼 상관없고. 또 a제곱 마이너스 a라는 값이 2가 된대.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일 때 하고 2일 때 하고 또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뉘겠다. 됐어요? 그럼 2일 때 대입을 해주시면 2는 뭐가 돼요? 3과 0이 되겠지? 3과 2요. 3과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비란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은 따졌으니까 얘는 따질 필요 없고요. 됐어요? 그럼 될 수 있는 건 몇 개? 2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만 찾아도 끝나는 게 아니야. 다른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일일이 하나씩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찾아보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오늘 나갈 진도는 끝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과제가 제가 무리 안 할게요. 19페이지까지입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까지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잠깐만 조금만 있어서 다 쓰시고 나면 10페이지 펴봐. 10페이지 펴보면은 9페이지는 안 하나요? 아니 9페이지 이따 클리닉 때네. 알겠지? 8페이지 9페이지 클리닉 때 하고 10페이지 보면은 유형이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이렇게 적혀있지? 유형 바로 밑에 몇 번이야? 29번, 31번, 35번 적혀있는 거 보이니? 요것들을 유형별로 하나씩 푸는 거야. 그러면은 10페이지, 11페이지가 총 몇 개? 5개 유형이 되고 14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야? 17페이지까지 하면은 총 14개 유형이 되겠다. 맞지? 이것들을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 아시겠죠? 이거 다 쓰고 나서 바로 오케이. 수원도 이만큼에 대한 속도로 나갈 거야. 내일